유럽의 화약고라 불리는 수바우키 회랑의 정막을 깨뜨린 것은 러시아의 엔진 소리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온 검은 표범의 포효였습니다. 폴란드 국경지대에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바그너 그룹의 도발과 벨라루스의 위협은 폴란드 국민들에게 1939년의 비극적인 역사를 다시금 떠올리게 했습니다. 나토의 지원은 서류상에만 존재할 뿐 당장 내 집 앞마당을 지켜줄 실체는 보이지 않던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폴란드 전역을 열광시킨 것은 바로 한국산 K2 전차의 등장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독일의 러파드 전차가 구식으로 치부될 만큼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준 K2는 이제 단순한 무기를 넘어 폴란드의 생존을 상징하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왜 벨라루스는 한국 전차의 배치 소식만으로 훈련 강도를 조절하며 경계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왜 폴란드인들은 지구 반대편 한국의 무기에 이토록 열광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숫자로 보이는 성능, 그 이상의 가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한 국가의 절박함과 그에 응답한 대한민국 기술력의 본질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연 K2 흑표는 어떻게 폴란드의 절망을 확신으로 바꿨는지 그 경이로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K2 전차의 핵심적인 위력은 단순히 포를 쏘는 것에 그치지 않고 1분 1초를 다투는 전장의 긴박함 속에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적을 괴멸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대 전차전의 승패는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것에서 결정되는데 K2 흑표는 이 원칙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병기입니다. 특히 자동 장전 장치와 동적 포구 감지기의 조합은 가히 예술적인 수준입니다. 러시아제 T-62 전차가 기동 중에 사격을 할 때 탄착군이 수미터 이상 벌어지며 명중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과 대조적으로 K2는 거친 야지에서 시속 50km 이상의 속도로 질주하면서도 2km 밖에 있는 목표물을 바늘귀 꿰듯 정확하게 타격합니다. 120mm 활강포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괴력은 1분에 최대 10발이라는 경이로운 발사 속도를 통해 적의 기갑 부대를 순식간에 고철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화력 투사는 상대방에게 방역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압도적인 심리적 위압감을 선사합니다. 실제로 벨라루스 국경 근처에서 훈련 중인 바그너 그룹의 구소련제 전차들은 K2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사냥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K2의 또 다른 강점은 한국의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다듬어진 유압식 현수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통해 전차는 차체를 자유자재로 낮추거나 높이고 앞뒤로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의 동부 국경 지대처럼 매복과 은폐가 중요한 지형에서 적보다 훨씬 유리한 사격 각도를 확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가 우수한 성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정비와 운용의 까다로움 때문에 현장 지휘관들의 고민이 깊었던 반면 K2는 최첨단 기술을 집약하면서도 전차병들이 직관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폴란드 16기계화사단의 전차병들이 레오파드는 까다로운 교수님 같지만 K2는 내 몸의 일부처럼 움직인다고 극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K2에 탑재된 헌터 킬러 기능은 전차장이 새로운 표적을 탐색하는 동안 포수가 이미 포착된 적을 사격할 수 있게 하여 전장에서의 다중표적 처리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는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도 적의 기갑 웨이브를 차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K9 자주포와의 협동 작전 능력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차의 징역 경로를 자주포가 미리 초토화하고 살아남은 적 전차를 K2가 기동사격으로 정리하는 유기적인 체계는 폴란드 육군이 그토록 원했던 현대전의 표준입니다. 노르웨이의 혹독한 설원 테스트에서 독일제 무기들이
배터리 방전이나 시스템 오류로 멈춰 설 때 한국산 무기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임무를 완수하며 그 신뢰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와 실전 능력이 결합된 결과가 바로 지금 벨라루스 국경을 지키는 든든한 방벽이 된 것입니다. 단순히 기계적인 수치를 넘어 승무원의 생존성을 보장하고 승리를 확신하게 만드는 기술의 정점. 그것이 바로 폴란드가 K2를 선택한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폴란드군은 K2 전차를 앞세워 과거의 굴욕을 씻어내고 유럽 최강의 기갑 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정교함이 인간의 의지와 만났을 때 전장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K2의 포신이 향하는 곳은 단순한 적의 위치가 아니라 폴란드의 평화와 자주 국방의 미래입니다. K2 전차의 배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부 전선의 방어 지도를 완전히 새로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기술력이 현장에 배치되는 순간 적들은 전술 자체를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성능만큼이나 놀라운 것은 이 무기들이 전장에 도착한 속도였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유럽 방산의 거인들을 제치고 가장 먼저 폴란드의 품에 무기를 안겨줄 수 있었을까요? 그 경이로운 납기 속도의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방산의 진정한 저력은 단순히 뛰어난 성능을 가진 무기를 설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무기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현장에 인도할 수 있는 압도적인 제조 역량에서 나옵니다. 이를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K-스피드입니다. 폴란드가 처한 긴박한 안보 위기 속에서 무기는 10년 뒤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질 실체가 필요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이 노후화된 생산 설비와 복잡한 관료 체계에 갇혀 폴란드가 주문한 물량을 인도하는 데 최소 5년에서 10년의 시간을 요구할 때 대한민국은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단 4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항구에 하역하는 기적을 선보였습니다. 이 놀라운 속도의 이면에는 대한민국만이 가진 독특한 산업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휴전 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지난 70년간 단 한순간도 무기 생산 라인을 멈춘 적이 없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현대로템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공장들은 마치 거대한 시계 태엽처럼 정교하고 쉼 없이 돌아가며 언제든 대규모 물량을 쏟아낼 수 있는 핫 라인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시 생산 체계는 자동차와 조선 산업에서 다져진 세계 최고 수준의 공급망 관리 노하우와 결합되어 시너지를 극대화했습니다. 부품 하나부터 완성차, 조립까지 일원화된 시스템 속에서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마다하지 않으며 폴란드의 자유를 위해 땀을 흘렸습니다. 실제로 헝가리는 지난 2018년에 독일제 레오파드 전차를 주문했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량 인도를 받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폴란드는 한국과의 계약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그디니아 항구에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직접 마중을 나간 가운데 화려한 입국식을 치렀습니다. 당시 두다 대통령이 전차의 장갑을 어루만지며 드디어 우리가 살았다라고 나직이 읊조린 일화는 폴란드 국민들에게 한국산 무기가 단순한 상품이 아닌 생존의 동아줄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독일 매체들은 한국의 이러한 속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이를 변칙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전장의 병사들에게 가장 좋은 무기는 제때 도착하는 무기라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 방산은 무기만 달랑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보수와 부품 공급이라는 사후 관리에서도 차원이 다른 성의를 보였습니다. 독일제 무기들이 부품 수급 문제로 가동률이 떨어져 고철 신세가 되는 경우가 허다할 때 한국은 폴란드 현지에 서비스 센터를 구축하고 기술자들을 상견례시키며
무기의 가동률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에스토니아와 루마니아 등 주변국들이 독일 대신 한국을 선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K-스피드는 단순한 빨리빨리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상대방의 절박함에 공감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가 전체가 움직인 진정성의 결과물입니다. 이제 유럽 방산 시장에서 한국은 단순한 후발주자가 아니라 판을 흔드는 게임 체인저로 우뚝 섰습니다. 시간을 이기는 기술은 없으며 한국은 그 시간을 지배함으로써 폴란드의 안보 공백을 완벽하게 메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리적인 속도보다 폴란드인들의 마음을 더 깊게 파고든 것은 한국과 폴란드가 공유하고 있는 아픈 역사의 기억과 거울처럼 닮은 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기술과 속도, 그 너머의 존재하는 두 나라의 깊은 정서적 유대감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협력이 단순히 상업적인 거래를 넘어 형제국가와 같은 끈끈한 결속력을 갖게 된 배경에는 두 나라가 공유하는 거울처럼 닮은 아픈 역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지리적으로 서쪽의 독일과 동쪽의 러시아라는 거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지난 수백 년간 분할 점령과 압제라는 고난의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맞물리는 요충지에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참혹한 시련을 겪으며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을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를 뼈저리게 학습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동질감은 양국 국민들 사이에 내 힘으로 지키지 못하는 평화는 가짜라는 공통된 안보 철학을 형성하게 했습니다. 폴란드 국민들이 바르샤바 거리를 행진하는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성능 좋은 기계가 아니라 자신들의 자유를 지켜줄 진정한 방패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과거 동맹국들이 조약서 한 장만을 남긴 채 폴란드를 외면했을 때 느꼈던 배신감과 절망을 기억하는 그들에게 지구 반대편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무기를 보내고 기술까지 아낌없이 나눠주겠다는 한국의 제안은 단순한 비즈니스 이상의 감동으로 다가갔습니다. 독일은 무기를 판매할 때 여러 가지 정치적 제약과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며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했지만 한국은 폴란드가 스스로 무기를 생산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K2PL 현지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파격적인 기술 이전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는 물고기를 주는 것을 넘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폴란드가 유럽의 방산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파트너십의 발로였습니다. 에스토니아의 고위군 관계자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갓 입대한 신병이 K9 자주포를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며 즉석에서 계약을 결심했다는 일화는 한국 무기가 인간을 향한 배려와 실용성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무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현장의 병사가 겪을 고충을 먼저 생각하고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신뢰성을 담았습니다. 이러한 진심은 폴란드 여군이 K9 자주포 위에서 즐겁게 노는 아이들을 인자한 미소로 바라보는 평화로운 풍경으로 승화되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는 외세의 침략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번영을 일궈낸 승리의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 폴란드 네티즌이 언급했듯 우리에게는 일본이 있고 그들에게는 독일이 있으며 우리 뒤에는 중국이, 그들 뒤에는 러시아가 있다는 말은 두 나라가 처한 지정학적 운명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이제 폴란드에게 한국은 단순한 무기 공급처가 아니라 자주국방이라는 원대한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는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입니다. 이러한 정서적 유대감은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양국의 방산 협력을 끊어지지 않는 강철처럼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철 같은 협력은 이제 지상을 넘어 폴란드의 하늘과 바다,
그리고 미래 전장을 향해 더욱 거침없이 진격하고 있습니다. 블랙팬서의 포효는 단순히 현재의 국경을 지키는 것에 머물지 않고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거대한 징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2 전차가 벨라루스 국경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위용은 시작에 불과하며 대한민국 방산의 진정한 가치는 지상과 하늘 그리고 바다를 아우르는 통합 방위 체계의 완성에 있습니다. 특히 K2 전차에 탑재될 예정인 능동 방어 체계는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 전차에 닿기도 전에 공중에서 격파하는 신의 방패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승무원의 생존성을 극대화합니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엔진 기술과 무인 수색 차량이 결합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는 병사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도 적의 심장부를 정확히 타격하는 미래형 전쟁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르샤바의 어두운 밤거리를 소리 없이 가로지르는 K2와 K9의 야간 주행 영상은 적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공포를 폴란드 국민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지켜준다는 깊은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이제 지상군을 넘어 폴란드의 하늘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제작한 FA-50 파이팅 이글이 폴란드의 영공을 가르며 나토 규격에 맞춘 정밀 타격 능력을 선보일 때 유럽 전역은 한국의 항공 기술력에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또한 최근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G와 체결한 경전술 차량 400대의 구매 계약은 기아의 특수 차량 제작 노하우가 유럽 현지에서 얼마나 높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3조 원 규모에 달하는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육해공 통합 방산 강국으로 도약했음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는 한국의 이러한 성공을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얻은 운이라고 폄하하기도 하지만 이는 준비되지 않은 적은 자에게는 절대로 오지 않는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위협에 맞서며 단 한순간도 기술 개발과 생산 라인, 가동을 멈추지 않았고 그 끈질긴 집념이 비로소 유럽의 자유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된 것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전통적인 유럽 방산 강국들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셈법에 몰두할 때 한국은 폴란드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가장 정직하고 빠른 방법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폴란드 동부 전선은 한국산 무기들로 촘촘히 채워져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기술이 인간의 의지와 결합하여 평화를 지키는 도구가 될 때 그 가치는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K2 전차의 매끄러운 포싱과 K9의 웅장한 궤도 소리는 이제 유럽 대륙에 울려 퍼지는 자유의 찬가와도 같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은 이제 단순한 무기 수출국을 넘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든든한 무기고이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 우뚝 섰습니다. 이 위대한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단순히 철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평화로운 내일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성취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와 가슴 벅찬 결론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기는 차가운 소웻덩어리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소웻덩어리에 한 국가의 간절함과 또 다른 국가의 정성이 결합될 때 그것은 평화라는 위대한 이름을 얻게 됩니다. 폴란드 국경지대에서 아이들이 K9 자주포 위에 올라가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는 모습은 더 이상 전쟁의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의 상징이자 우리가 만든 기술이 누군가의 일상을 지켜주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은 이제 수출 액수나 순위를 자랑하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되었고 자유를 원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든든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32년 전 서울의 한 식당에서 한국의 문화를 배우던 폴란드 청년이 이제는 한국의 기술로 만들어진 전차를 타고 조국을 수호하는 이 경이로운 운명의 연결고리를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역사의 아픔을 공유한 두 나라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위대한 동행입니다. 누군가는 한국 방산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깎아내릴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폴란드의 숲과 에스토니아의 설원, 그리고 유럽의 하늘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폴란드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한국의 잠수함 기술과 해양 지경학적 변화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이 세계의 안보 지도를 어떻게 새로 쓰고 있는지 그 가슴 벅찬 현장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우리 기술의 자부심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내일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부심이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